제가 이제 노산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. 임신한 거 자체가.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한 적 있어요, 남편이. 너의 임신은 9달이면 끝나지만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은 계속 심해질 것이다. 어머. 다른 사람보다 수술을 많이 하니까 힘들고 아프겠죠.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내가 손이 퉁퉁 부어서 이게 구부러지질 않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번도 안 빼놓고 본인은 더 아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. 항상 본인이 더 힘들고 본인이 더 아프다. 항상 본인이 더 힘들고 본인이 더 아프다. 정말 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나 이러이러해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뭐 별거야?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본인은 기억을 못 할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저는 엄청 울었죠. 그 친구가 아쉬워하고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대충 알고 있는데 또 성격상 또 그게 막 되게 막 스윗하게 하고 막 그런 또 게 아니어서 대부분 의사들은 대부분 좀 냉정하잖아요. 네, 뭐. 얘기를 해봤자 모르니까. 그리고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. 혼자서 진짜 뭐 밤새워서 생각할 때도 있어요. 근데 본인은 모를 거예요. 저 혼자 삭히고 해석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, 저한테는. 맞아. 아유, 우리 정민 씨가 이렇게 둘째 아이를 이렇게 얻는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. 네. 아, 네. 첫째는 결혼해서 6개월 만에 바로 자연적으로 잘 생겨서 그 다음에 출산을 했는데 첫째가 한 5살, 6살 넘어가니까 이제 막 둘째를 낳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. 나이도 둘 다 많고 둘 다 막 극심하게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병원에서 딱 진단이 나왔어요. 시험관을 하시죠. 그러면 하실 수 네. 있다. 네. 근데 이제 그 세월이 5년 막 어이구.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또 몸이 또 약해서 시도 자체도 사실 많이 못했어요. 못하고. 근데 그래도 못해도 7, 8번 한 것 같아요. 아, 그러셨군요. 근데 그 이제- 과정이 힘든데. 그쵸. 그냥 정상적으로 임신했을 때도 병원에 뭐 한두 번밖에 못 가주는 직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난임 시술하러 갈 때도 꼭 와야 되는 날 아니면 절대 같이 가줄 수는 없는 거죠. 근데 항상 산부인과에 가보면 항상 부부가 와 있잖아요.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난 괜찮아를 외치는 거예요. 난 괜찮아. 괜찮아. 나 혼자 와도 괜찮아. 그렇지만 막상 뭐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상황을 들으면 속상한 거죠. 난임 부부들 다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시험관 시술하고 뭐 아니면 그냥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아이를 기다릴 때 엄마들은 다 임산부로 살아요. 그렇죠. 뭔가 딱 시도를 하고 나면은 술도 안 먹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거 절대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분도 아파도 계세요. 약도 안 먹고, 약도 혹시 안 먹고 몰라서 괜히. 혹시 몰라서 그놈이 혹시 몰라서 정말 몇 년을 그렇게 시도할 때마다 하루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유산도 해봤고 막 자궁벽을 긁어내는 시술도 해봤고 심지어 항암제도 먹어봤어요. 아이가 잘못됐는데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몰라서 그걸 다 없애려면 항암제를 투여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날 한번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아예 난자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. 그래서 우리 오늘은 못했어 시술을.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별 반응이 없고 본인 얘기만 계속 뭘 하길래 통화에다 대고 제가 막 한번 화낸 적이 있어요. 어떻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혼자서 와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가는데 어떻게 너 괜찮니? 라는 말도 안 해? 수치심? 힘듦? 이런 것들을 또 의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나누고 싶지도 않고 너무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저 혼자 삭히는 시간들이 한
6, 7년 된 것 같아요. 네. 뭐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는 그 시술의 과정이 좀 힘들죠. 네. 몸도 힘들지만 난임 자체가 마음이 많이 힘들죠. 마음이 네. 좀 그때 어떠셨어요, 마음이? 근데 또 정민이가 되게 그 5년 그렇게 슬퍼 보이는 적이 별로 많지 않아서 사실 잘 몰랐어요. 잘 몰라요. 네. 뭐 제일 바쁘기도 하고 뭐 너무 신경 쓸 것도 좀 하겠지만 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어요. 네. 네. 근데 얼마나 이제 아이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정말 감히 상상을 못 맞아요. 합니다. 그래서 이 난임 부부들이 겪는 난임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일단은 고통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불균형이 있어요. 이게 이제 네, 남편분들은 좀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요. 어쨌든 시험관학이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는 정자를 채취하는 과정은 조금 이제 노력하고 애를 쓰면 되는데 뭐 그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죠? 근데 난자를 채취하거나 이러는 과정은 신체적으로 여자들이 고통의 수반인데 저는 완벽히 기억을 하는데 제가 노산이고 막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게 아예 접히지를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딸아이가 아침에 사과를 깎아달라고 하는데 사과를 못 깎겠더라고요, 제가. 그렇게 이제 붓잖아요. 그래서 제가 나 이렇게 손이 너무 많이 부었네? 이랬더니 난 더 아파. 내 손은 안 구부러져 아예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매번 제가 손이 안 구부러져라고 말하면 항상 나는 더 아파. 너의 임신은 곧 끝나지만 나는 계속 더 아파질 거야.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.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또 많은 부분을 위로해주고 같이 힘을 합하고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. 안 그러면 약간 섭섭하고 네 이걸로 인해 이제 나중에 갈등이 남기도 하죠. 또 보면 약간 늘 희망을 갖고 희망고문. 있다가 네 그렇죠. 가능성에 대한 이제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또 실패를 하면 거기에 또 좌절감이 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겪는 스트레스들이 있죠. 계속 실패, 유산, 실패. 계속 페일. 계속 내가 루저가 되는 거잖아요. 한 번도 성공을 못하고 몇 년을 그렇게 있을 때 제가 네. 맨 마지막에 이제 임신에 성공했을 때 어느 정도의 내려놓고 정말 포기했었냐면 저희 두 부부가 다 내려놨었어요. 저도 41살이 되고 이분도 이제 40대 중반이 됐을 때는 그때는 진짜 이제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설마 뭐 이제 와서 되겠냐 이런 생각으로 다 내려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. 보관하고 있는 냉동 배아가 있는데 그 배아를 폐기할 예정이니까 폐기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려달라.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자를 받고 제가 남편에게 보냈어요. 이런 게 왔어. 근데 그때는 다 이제 저희는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거 어떡하지? 폐기한대네? 그리고 보냈더니 당신만 괜찮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. 이렇게 답이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10년을 살았으니까 이 사람의 판단을 믿는댔잖아요. 그러면 오케이 하자니까 해보자. 근데 딱 피 검사를 했는데 임신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. 그러면 좋아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? 에이 뭐 그러다 말겠죠. 진짜 이랬어요. 네네. 어차피 조금 오르다가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거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렇죠. 희망 고문하고 그렇죠. 싶지 않은 실망할까 봐. 제가 티 남편으로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자들이 그런 고통을 할 때 옆에 있는 남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잘 몰랐다는 표현도 했지만 막 실패하고 이럴 때 또 같이 또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같이 너무 한 것보다는 저는 의외로 좀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여도 돼. 뭐 너무 여기 실망하지 마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난 한 명 온유도 충분히 난 만족할 수 있어. 주시면 너무 좋지만
그런 포지션을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친구가 덜 부담을 막 나 왜 그런 집안 있잖아요. 왜 안 나? 왜 아들이 없는데 아들 낳아야지.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남편부터 전부 다 이번에 또 실패야? 어떡하면 좋아? 막 이러면 더 실패잖아요. 맞네. 저는 나름 그 포지션을 지켰다고 마치 생각해요. 무심한 척. 담담하게. 담담하게. 실제로도 좀 담담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. 아니 이게 바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시니까 아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러면서 마음을 나누게 되잖아요. 난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믿기지가 않았어요. 왜냐면은 저는 아닐 것 같은데? 뭔가 나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?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아니란 걸 내가 꼭 보여드려야지? 약간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. 약도 그렇고 그리고 수면 마취를 하거든요.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근데 제 마음에 아내에 대한 걱정과 또 혹시 실패가 될까봐의 불안감이 굉장히 극도로 돼 있는 상태였는데 들어갔으면 나올 시간인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. 평소하고 비슷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. 아니 조금 더 걸렸거나.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, 제가. 그러면서 이거 또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?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거 왜 안 나오지? 하면서 그때 그 시간이 너무 나한테 지옥 같은 거예요. 그러면서 막 왜 안 나오지 하면서 그때 확실히 제가 안 거예요. 나는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원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냥 솔직히 그때 그만했으면 좋겠다. 네. 이게 이 난임으로 아이를 갖는 게 난임 부부들한테는 노력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. 사랑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. 노력을 더 하는 걸로 해결이 된다면 아마 100번, 1000번 노력을 더 할 겁니다. 저는 지금은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확 저 스스로 고뇌하거나 힘들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. 네. 오히려 저는 이제 아내를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둘의 문제인데 혹시라도 본인에 대한 자책을 하지 않을까?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바보같이 그럼 내가 악역을 해야겠다. 내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. 우리 둘이서 살고 싶다.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악역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이제 밥 먹으러 가가지고 난 사실 아이 갖고 싶지 않다고 우리 둘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재밌게 살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내가 그래 우리 오빠가 갖기 싫어서 오빠 때문에 안 갖는 거야 라고 하길 바란 거였는데 제가 생각지 못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.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. 당신과의 열매, 우리의 아름다운 이 생명을 기다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는데 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힘듦이 있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갈 길. 자, 이제 부산 갈 거야. 알았어. 기차 탈까? 배 탈까? 이제 오빠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는 길은 힘들 거야. 가지 말자. 그러면 아니 기차 탈까? 배 탈까를 얘기해야지. 가지 말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해지잖아.
이제 뭐 약간 뭐 이런 근데 이제 오빠는 그런 거 제가 힘들까 봐 이제 그러는 그렇죠. 거고 이제 네. 뭐 그럼 우리 내일 그거 하지 마. 아까 너무 힘들잖아. 이러면 해야지. 그럼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배구에서 husband and wife play라는 게 있어요. 부부 플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. 이게요, 서로 이거 내 공이야, 네 공이야. 떨어진 것도 이게 네가 떨어뜨렸지, 내가 떨어뜨렸지. 이렇게 하면 결국 상대한테 집니다.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소통이 안 되는 걸 의미해요. 근데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. 서로 대화를 많이 안 하고 사이가 나쁠 때 소통이 안 되겠죠. 이 두 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. 얘기도 진짜 많이 해요, 내가 보니까. 말의 양이 많아요. 그리고 자,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배려해서 너무 배려해서 아파할까 봐 정말 절대로 피해가면 안 되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터놓고 안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밥 먹었어? 아우, 우리 뭐 남편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. 우리 뭐 주말에 뭐 할까? 이런 소통은 많이 해요. 골수가 되는 척수의 그런 문제들. 가장 힘들고 그럴수록 더 오픈해서 저 진심의 마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그 부분은 소통을 안 해요. 왜 안 하냐 하면 서로 너무 많이 배려해서 아파할까 봐. 결국 그것 때문에 아파요, 서로가.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부부간에 요 면만큼은 소통을 썩 원활하게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더 힘들게 할까봐 말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. 요 주제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게 된 거죠. 네. 다른 건 다 얘기를 잘했는데 요 주제에 대해서. 다른 거보다 이제 저랑 또 약간 다른 성향이 이제 뭔가 내 일을 더 슬퍼하고 공감하는 거에 대한 되게 좀 그런 어떨 때는 되게 위로가 되지만 또 어떨 때는 아 내가 괜한 걱정을 하게 하는 게 아닐까?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제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 외로운 싸움인 게 힘들었어요. 제가 쭉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굉장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요.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희 씨가 이렇게 눈물을 그렁그렁하면 아니 어차피 해야 되고 왜 울어? 왜 우는 거야? 운다고 뭐 아니 뭘 달라져 어차피 해야지 맞을 주사는 맞아야지 뭐 운다고 안 맞을 것도 아니고 뭔가 가끔 정말 위로받을 때가 많아요. 네. 왜냐하면 내가 막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사람이 네. 공감을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되게 위로가 될 때가 많은데 뭔가 힘을 내야 할 때 이렇게 울면 괜찮아 안 울어도 돼 하자 약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 네. 약간 그런 결혼 생활은 생활이잖아요. 이 드라이커스라는 학자가요, 부부 대화법을 제시를 했는데요.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요, 부부 가족 회의법. 네, 이거는요, 뭐냐면 집에 있으면요, 좀 언성이 높아져요.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는 회의실에서 하잖아요. 와. 그러니까 부부들도 예민한 문제는 이제 밖에서 카페나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주제를 갖고 얘기하라는 거죠. 주제를 가지고. 안 그러면 서로 마음을 자꾸 건드리게 되거나 아니면 얘기를 안 하게 되니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대화법이라고 제시를 했는데요.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포기하느냐 아니냐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이걸 갖고 얘기하기보다는요.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왜 부모가 되려고 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두 분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 이번에 이거를 통해서 사실 그런 얘기를 나눠봤어요. 내가 내 스스로 왜 이렇게 이제서야 아이에 대해서 생각해봤을까를 생각해보니까 좀 저도 사명이라는 느낌이 느껴졌어요. 그러니까 순리보다는 혹시나 우리한테 이제 천사가 이제 안 낳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약간
이제 다른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할 생각이 있어라고 이제 남편한테 이제 제 생각을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남편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좀 서로 깊은 얘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나눈 것 같아요. 네. 어우, 너무 좋네요.